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목이 건조하시나요? 점심시간엔 유독 피로감이 몰려오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맑지 않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데 이게 물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혹은 밤이 되면 자꾸만 깨게 되고 새벽에 자면서도 자주 깬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건강을 관리해온 임상 경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물 대신 마시고 있는 그 차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보리차 한 잔, 점심 후 옥수수차 한 잔, 저녁엔 결명자차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건강하게 마시고 있다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무심코 마시는 그 차 한 잔이 당신의 신체 수분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병원은 이런 사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여러분 편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할 내용은 50세 이후 절대 무심코 마시면 안 되는 위험한 차 4가지와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이 정보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에너지를 결정할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물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차의 숨겨진 위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차,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요? 그게 왜 나쁜데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던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맞습니다. 녹차에는 분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문제예요. 50세 이후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같은 방식으로 카페인과 양리 성분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이뇨 효과를 일으켜요. 녹차 한 잔만 마셔도 우리 몸에서 물 배출량이 현저히 늘어나는 거죠. 물 대신 녹차를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많은 수분이 체외로 배출되니까 역설적이게도 탈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울의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정미영 과장님, 52세는 매일 아침 녹차로 시작했어요.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루 3잔에서 4잔을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피곤하고 밤에 자면서도 자꾸 깼어요. 심지어 낮에도 어지럼증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탈수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녹차만 마시다 보니 몸 안의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거예요. 녹차를 완전히 끊고 하루 2리터의 순수한 물을 마신 지 2주만 돼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녹차의 카페인이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녹차를 마시면 밤잠을 설치게 되죠.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모든 면역계를 약화시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1일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50세 이상의 성인은 불면증 발생률이 60% 높아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 위험한 차는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라고 하면 눈을 맑게 해준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네, 맞습니다. 결명자에는 분명 눈 건강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물처럼 마셔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명자차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강한 이뇨 효과와 함께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명자 100ml에는 안트라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을 자극해서 과도한 배변을 일으켜요. 특히 50세 이후에 내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주 마시면 만성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교수님, 박민주님, 55세는 눈이 침침해진다고 해서 매일 결명자차 2잔을 꾸준히 마셨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눈이 맑아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데 2개월 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설사가 나더니 더 심해졌어요. 병원 검사 결과 장점막이 약해지는 궤양성 대장염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의사가 묻자 매일 결명자차를 2잔 이상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명자차를 끊고 3주만 지나니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한 잔 정도 마신대요. 결명자차는 또한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우리 신장은 소변을 농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이뇨제 성분이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들이 결명자차를 자주 마시면 신부전까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차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한여름 시원한 옥수수 수염차 정말 맛있죠?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물 대신 마시곤 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칼륨이 좋은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5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ACE 억제제나 이뇨제 같은 혈압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옥수수 수염차를 자주 마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요. 부산의 한 의료보험사에서 일하는 이강호 이사님, 58세는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지내려고 여름마다 옥수수 수염차를 매일 마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졌어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중 칼륨 수치가 6.0으로 위험 수준이었어요. 의사가 옥수수 수염차를 자주 마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놀라셨대요. 옥수수 수염차를 끊고 약 2주만 지나니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네 번째 가장 위험한 차는 헛개나무차입니다. 헛개나무차? 이건 건강에 좋은 차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헛개나무 성분 자체는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헛개나무 차를 습관적으로 마시면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개나무에는 암페롭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고농축으로 섭취될 경우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15년 동안 급성 간염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했는데 헛개나무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어요. 대구의 한 회계사 김경아님 54세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헛개나무 차를 매일 마시기 시작했어요. 간에 좋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혈액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간 수치가 더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가 헛개나무 차를 마시냐고 물어보셨고 매일 3잔씩 마신다고 답했어요. 헛개나무 차를 완전히 끊고 약 2개월 후에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헛개나무 차를 과하게 섭취하면 간세포가 더 손상되고 결국 간경변이나 간부전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물만이 해답일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당신의 수분 관리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순수한 물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수분을 흡수해요. 물의 분자 구조는 우리 세포막을 쉽게 투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면 차에는 카페인, 폴리페놀, 탄닌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들은 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서의 재흡수를 감소시켜요. 결과적으로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이 체외로 배출되는 거예요. 물 대신 차를 마시면 겉으로는 수분을 섭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의 또 다른 역할은 세포 정화예요. 우리 몸은 대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순수한 물이 그 매개체가 되어요. 차를 마시면 차의 성분들이 독소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가 기본 필요량이에요. 체중이 60kg이면 하루 1.8L, 70kg이면 2.1L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내에 500ml의 물을 마시세요. 밤새 탈수된 우리 몸을 깨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루를 에너지 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 전 1시간에 300ml, 점심 후 2시간 뒤에 300ml, 오후 3시경 300ml, 저녁 식사 1시간 전 300ml, 저녁 8시경 200ml 정도로 나눠서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총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 종일 골고루 마시게 돼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하트륨 혈증이 될 수도 있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저는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너무 찬 물은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너무 뜨거운 물도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어요.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차의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양이에요. 차를 물처럼 마시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 당신이 정말 물맛이 밋밋해서 뭔가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현미차 정도를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시세요. 그리고 그것도 식사 사이사이에 마실 때만이에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물에 약간의 레몬을 짜거나 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식후에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주 실천 계획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 모든 차를 끊고 순수한 물만 마시세요. 아침 500ml, 점심 전후로 600ml, 오후 300ml, 저녁 300ml. 처음엔 물이 밋밋할 수 있어요. 그럼 레몬을 한두 조각 떨어뜨려 마시세요. 두 번째 주, 물 섭취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에너지는 어떤가요? 수면의 질은, 피부 상태는 당신은 변화를 느낄 거예요. 세 번째 주, 만약 물이 너무 밋밋하다면 이제 한 번에 한두 잔의 카페인 없는 보리차를 식후에 마셔도 돼요. 하지만 기본은 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침이 개운하고 낮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밤에 깊이 자고 피부가 생생해져 있을 거예요.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이제 이게 새로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심코 마시는 그 차 한 잔이 당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빼앗고 있었는지. 그런데 다행이에요. 물만으로도 충분해요. 차를 끄는 사람들이 겪는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한두 주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의 질이 달라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수분 섭취를 바꿔보세요.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신체는 당신이 마신 물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선택이 1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들 겁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평소 어떤 차를 마시고 있었나요? 오늘부터 물로 바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물을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과 물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